네, 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심한 변동성 이후에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한국 국내 증시도 방향성을 찾아가는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엊그제 나온 레포트에 그림이 하나 있길래 갖고 와봤습니다. 그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 RSI라고 혹시 잘 아시나요? 이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러니까 약간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 과매수 영역을 표시하는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인데 70 이상이게 되면 사실은 좀 과매수라고 볼 수 있고 40 이하이게 되면 과매도라고 보면서 이 차트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은 한 35, 36 정도 되어 있는데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살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 내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실적 시즌마다 눈높이가 조정이 되면서 다시 레벨업이 되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승을 할 때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특히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말씀드렸던 조선, 음식료 같은 주도 업종이 다시 올라설지 아니면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중국이 여전히 부진하지만 그 안에서 회복을 가져가는 화학이라든지 건설업에 대한 너무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요. 기대도 있습니다.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더불어서 AI 회의론으로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은 진정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닥이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이제 조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전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전자의 입장이긴 합니다. 지금 어제 반등이 조금 의미가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시장 하락한 것에 대비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는 있지만 시장의 자금이 순환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하락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것 같아요. 차라리 오히려 한 9월 달 이후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거래대금 감소인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조 이상 나왔던 거래대금들이 어제 보니까 5조 초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반토막이 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 그래도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의 대형주들은 그래도 수급들이 계속 이제 활발하게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좀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은 계속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계속 말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가창이 막 좀 텅텅 비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그 변동 폭이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중대형주 이상의 기업들이 일단 실적을 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또는 당분간은 이런 스타일의 플레이들을 계속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대형주 이상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좀 약간 선입견을 갖고 있는 대형주들은 좀 변동성이 적고 소형주들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어제 보면 막 신한지주 같은 회사, 금융지주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조선주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도 최근에 큰 변동성들을 보여주는 거 보면
너무 어렵게 주식 공부하실 필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주식들을 잘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변동성이 심한 거는 지난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포도 실적이 급락하니까 현대차도 실적 우려 때문에 급락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또 급반등을 또 했습니다. 맞아요. LIG, 넥선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에 소위 말하는 그 좀 약간 변동성, 휩소라고 하죠. 일부러 손절을 유도하게끔 나오는 그런 변동성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중요하고 올해 하반기 가이던스까지도 잘 챙겨보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좀 우리나라 계속 시장에 영향 크게 미치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많이 매수, 7월 초까지 좀 극단적으로 매수를 들어갔다가 이제 좀 줄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조금 이제 중립 수준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과연 방향성을 이번 주에 미국 기업 실적 발표도 있고 금요일 날 FOMC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률 발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보면서 눈치 보기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요.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외국인들은 또 좀 차가워지만 다시 돌아오고 네, 맞습니다. 네. 개인분들은 재산세 납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네. 이 시기에 조금 매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뭐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섹터 하나하나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2,900에서 2,700 초반까지 밀리는 과정에서 주도 업종들도 사실은 좀 아프게 맞았거든요. 네. 그 첫 번째가 사실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와 또 같이 엮여서 가는 게 전력기기이지 네. 않습니까? 워낙 뭐 가파르게 올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락폭도 좀 컸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깨고 내려가서 고점 대비 20%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AI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제 전력기기는 뭐 AI 관련주로 이제 완벽하게 묶인 것 같습니다. 네. 거의 흐름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8월달 엔비디아 실적 발표거든요. 8월 중순이겠죠. 근데 8월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직 한 달여 기회 남았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주식들은 뭐 이번 지금까지는 어제 최근의 시장은 다른 뭐 방산이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다른 맞아요. 조선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좀 시장 수급들이 있는데 이제 한 중순 정도 되어야 조금 반등다운 반등이나 또는 지금 이제 가격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혹시나 빅테크 쪽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과연 이번 주부터 나올 거냐, 좀 시간이 좀 있다가 나올 거냐, 이제 그 차이가 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시장을 좀 보면서 대응을 확실히 예측보다는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금리 인하가 일단은 9월 달에 지금 예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9월 이제 거의 94%로 제가 어제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과연 어떻게 금리 인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보험적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번 주에 혹시나 실업률 지표가 잘못 나와서 우리가 이게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와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리세션 컷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나스닥이나 특히 코스피 같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좀 조정을 좀 세게 받을 수도 있는 명분이 될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이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이번 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난주에 좀 약간 우리나라 미국도 그렇고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세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다행인 거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미리 예방주사 맞고 있는 선제적 조정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인슈어런스 컷이든 리세션 컷이든지 간에 시장에서는 좀 적응을 하는 과정들을 좀 겪고 있다. 요즘에 확실히 시장이 조금 더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확실히 예전 같으면 이 정도면 반응하겠지 했는데 그게 평소보다 한두 달 정도 빠르게 것도 있고 뭐 단기 이벤트 같은 경우는 1, 2주 더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시장의 자금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주식들은 보유하셨던 분들이든 또는 신규로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든 8월 달에는 저는 조금 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좀 변동성을 보여줬고 빠르면 이번 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더불어서 8월 말에 엔비디아까지 본다면 아직은 이제 AI 성장성에 대해서 고민할 단계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동성을 좀 활용해 보자라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안전판이 되고 있는 게 어제도 보시면 은행주들도 좀 올랐고요. 물론 자동차도 올랐지만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평가주 내지는 또 필수 소비재
음식료 수출인데 사실 두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또 경기 방어적인 네. 성격을 갖고 있는 업종이다라는 측면은 또 같은 카테고리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들 업종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요? 뭐 이제 전통적인 분류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는 좀 우리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봐야 다르게 봐야 되지 되죠.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밸류업 관련 주식으로 좀 우리가 섹터를 뭐 당연히 뭐 당연한 전통적인 네. 분류 당연하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업의 선두 주자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내 해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밸류업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 금융주였잖아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들도 좀 어마어마한 변동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장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주가도 그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금융지주인 것 같습니다. 주주 친화적 공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호한 실적 발표들. 최근에 뭐 ELS와 관련된 은행권 이제 실적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홍콩 ELS가 빠르게 좀 반등하면서 맞아요. 네, 그러면서 좀 은행주들이 좀 실적이 조금 방어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식품주 같은 그런 주식들도 예전에는 경기 방어주긴 했습니다만 이제 엄연한 하나의 수출주가 되어버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좋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밸류업 관련해서는 이제 하반기 또 이제 수급적으로 하반기 밸류업 관련 ETF들이 설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하반기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은 하반기까지는 뭐 배당에다가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분명히 기대 요소들. 뭐 이게 기대라기보다는 거의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더 기대를 앞으로 주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확실하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편안한 거 하자, 확실한 거 하자 했는데 시장에서 충분한 수익까지 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주도 섹터로 최근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 업종에서 소위 말해서 살만한 근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좀 그래도 좀 단단하게 올라갈 네. 수 있는 환경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주도주로서의 가치가 부쩍 올라오는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제약바이오가 예전의 영광을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측면에서도 뭐 삼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얘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DMO 관련한 어떤 기대감도 있을 텐데요. 네.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실 미국 대선에 대한 변동성이 이제 한국에 미치고 있는데 네. 어느 당이 되던 간에 그래도 조금 편안한 게 바이오인 것 같아요. 바이오 쪽? 네, 특히 CDMO 쪽입니다. 그 생물보안법은 민주당, 공화당 같이 발의한 초당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이제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서의 견제 대상이 되겠죠. 그 수혜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비상장인 뭐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중소형 중인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자금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가져갔던 섹터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네. 보니까 지금 거의 신고가 이상 계속 이 큰 시가총액 지금 3위, 4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는 더군다나 금리 인하까지 겹쳐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한테는 매크로적으로도 그렇고요. 삼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공장 이제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주도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실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전통이라는 말 좀 그렇지만 이게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들, 네. 신약 개발 회사들도 시장에서 엄연한 지금 하나의 축으로 되어가고 특히 코스닥에서 시장에서 엄청난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장으로 보시면서 그 외에 신약 개발 업체들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은근히 많이 올라섰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CDMO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좀 높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시장 대응, 지난주의 변동성 때문에 조금은 주춤거릴 수 있는 상황이고 너무 많은 이벤트가 네.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이벤트를 봐야 되는지도 중요합니다만 이럴 때 좀 유효한 업종이나 종목군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워낙에 많은 섹터들이 있고요. 수급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가스전 관련 주식들이 움직이기도 맞아요. 했었고요.
거래 대금이 없는 줄어드는 상황에서의 이런 약간 이제 테마의 등장들은 기존의 주도주들에서의 수급을 좀 가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올라간 주식들을 따라잡기보다는 순환매 양상 대응하셔가지고요. 일단은 기존에 계속 6월달 올해 상반기에 좋았던 섹터들이 여전히 2분기 실적도 기대할 걸로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만 아는 투자 아이디어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소외주에 접근하시거나 매매를 하시면 좀 매매하기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과대낙폭인 반도체를 좀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네. 지금 계속 시장에서의 주도주 업종을 역할을 하고 있는 헬스케어, 금리 인하 관련된 헬스케어, 아니면 뭐 지금 계속 중대형주 단에서 수급 계속 가지고 있는 은행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또 방산, 이런 종목들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좀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계속 언급드렸던 종목 내에서만 지금은 우리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sek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섹터가 이제 좀 쉬는 구간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그쪽에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번 주에 미국 실적, 기업들, 빅테크들 실적이 너무 안 좋거나 예상치보다 안 좋거나, 금요일 날 그 실업률 발표가 또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와버리면 이런 가정들 사실 다 의미 없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좀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에서의 발표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형주나 개별주보다는 굵직굵직한 어떤 업종들, 순환매 업종도 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반도체하고 전력 같이 가는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뤄들었고, 그리고 은행과 자동차를 같이 좀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조선방산은 뭐 오늘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선방산 더불어서 이제 제약바이오까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업종이 사실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순환매의 그 업종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가 진행이 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는 시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유위안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